지금 그 신원식 장군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신원식 장군 때 안보실장이죠. 이제 장군 때 저장해 놓은 저장해 놓은 거예요. 거죠. 전화를 10월 21일 오후 6시 21분인데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신원식 실장이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밀어보면 두 가지인데요. 오늘 또 대통령이 어제 나온 얘기죠. 살상무기 지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겠다고 첫 언급이 나왔고 여기에 파병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는 말이에요. 북한군이 어떤 도네츠크, 루안스크 같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나 아니면 러시아 본토 작전을 하는 크루쿠스나 여기서 투입이 돼서 실제 전투 행동이 있다면 저는 연락관을 파견하는 건 맞다고 봐요. 우리가 그 정보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군인이 아닌 정보 요원을 1차로 보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연락관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나토 국가들이 연락관을 파병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토나 미국에서 이게 뭐 원거리에서 정찰은 하겠지만은 굳이 파견 장교, 연락 장교를 우크라이나에 갖다 놓으면은 연루될 의혹이 크다 그래가지고 자제하고 있거든요. 뒤에서는 무기, 물자 다 대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궤도를 일탈해가지고 우리는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원래 연락관은 난 필요하다고도 봐. 그러나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나토 국가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왜 그러는 이거는 거예요? 이거는 돌출 행동이라는 거예요. 돌출 행동.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파견을 하는데 비밀리에 파견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다 우리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는 러시아의 적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나토 국가가 그렇게 파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유럽 국가의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없어. 드러내놓고 저요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가끔 무기를 수송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의 극히 초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 특수부대가 들어간 일은 있어. 그러니까 젤렌스키 구출 작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젤렌스키가 거부해버린 거거든요. 그때라든가 몇 차례 그 비상 상황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는 아예 그냥 지금 아직까지 전쟁 상황을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는 나토가 보기에는 상당히 한국이 우리도 안 하는 걸 너무 적극적이네. 하겠다 그러면 놀래줘. 왜 이러는 겁니까? 놀라지 그러면. 의원님. 한기호 의원이 군 출신이에요. 그렇죠. 차성 장군 군사령관까지 하고 이제 국회에 입성한 분이다 보니까 삼성 장군입니다. 삼성 장군 사성 장군 아니에요. 아닌가요? 못됐구나. 군단장까지 하셨구나. 하셨구나. 군사령관이 아니고. 그래서 약 올라서 맨날 한민국 동기생이 장관할 때 두들겨 팬 게 저기 육군 총장도 하고 합참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니까. 본인은 별 세계에서 끝났는데. 그리고 저긴 작전도 아니고 정책인데. 보병 작전은 난데 3스타로 끝났거든.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았죠. 아니 잠깐만 진짜 때렸어요? 아니. 국정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장성 출신으로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른바 훈수를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지랖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매우 부적절한 일을 한 거죠. 그걸 또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까지 상세히 보내는 안보실장도 문제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노출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그거 한심. 이게 어떻게 노출되게 관리를 하나? 기본적으로 별 세계 출신 치고는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 지원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전 수준으로 가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사실상 우리 포탄 총알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면서도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완쿠션, 투쿠션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인데 거기에 북한이 파병한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규탄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 또 해야 될 일이죠. 네. 하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사실상 우리의 개입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또 개입하겠다는 취지를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언급하는 거는 더 불안한 게 우리가 앞서서 영부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 지금 20% 갤럽 찍었습니다만 뭐 앞으로 이제 일자 다는 건 뭐 시간 문제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이해 맞아.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안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네타냐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하고. 딱 그러고 네타냐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 네타냐후가 지금 저런 전쟁 상황 아니면 벌써 물러나고 사실은 감옥 갔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예. 총리는. 근데 이게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또 확전을 하면서 지금 집권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보고 배우지 않을까라는 거기서 불안감이 잘못된 있는 거죠. 교훈을 학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저기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지쳤고 공급망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특히 원자재나 식량 같은 데서 그러면서 세계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친 나머지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세계가 종전의 압력을 넣었다고. 이제 여기서 멈추자. 대신 네가 유리하게 종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울게. 이렇게 해서 관리되던 판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빠져나오려던 판인데 젤렌스키가 그 얘기를 듣고 확 돌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종전은 무슨 종전? 확전이야. 네. 이래가지고 네타냐후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본토로 진공한 겁니다. 네. 러시아로. 러시아로. 네,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서울시 면적의 한 10배를 점령해버렸어. 허허벌판을. 네. 점령하기도 쉬워. 아무것도 그런데 없으니까.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전선이 두 개가 된 거야.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고. 그러면 두 개가 돼가지고 오히려 확전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서방 세계가 냉담하고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젤렌스키가 가서 냉대를 받았어. 미국에서 이제 옛날같이 박수를 안 쳐줘.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본토까지 들어와서 이때부터가 북한하고 군사 협력을 인력 파견을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게 그 사건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일단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3,000명 정도 가 있어. 네. 그러면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서방의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확전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북한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내가 처음부터 바라고 이루려고 했던 목표에 딱 들어맞는 그림이래 가지고 이걸 그냥 오만 건데 확인 안 된 정보까지 다 뿌려댔어. 네. 그러니까 서방이나 특히 미국이 놀란 게 뭐냐 하면 미친놈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2천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네. 2천억 달러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전비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안 되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덥석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저기 젤렌스키가 예. 뿌리는 정보를 덥석 물어버린 거지. 국정원에서 대서특필했잖아요. 미국도 18일 나토를 날. 확인해주지 않는 정보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니 미국이 어떻게 이 한국 정부의 이런 어떤 그 저 행태 동의를 합니까? 그래 네. 동맹 간의 공조가 전혀 안 됐어.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상 무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확전을 노리는 젤렌스키가 저기 뭐냐 그 치는 북에 덩실덩실 춤을 춰주는 거다 이게. 근데 그리고 그게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거를 타개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내에서 아니 해결할 방법은 지금이라도 있죠. 근데 네. 그거를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하기 거지. 싫은 거지. 예, 그 방법은 그거는.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네. 단판을 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 이런 전쟁에 유럽의 전쟁에 절대 우리는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네. 이러는데
진실이 뭐냐.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봐야지. 뭘 원하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무기가 부족한 모양인데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젤렌스키하고 빨리 결론을 내라. 좀 내시고 그리고 저기 뭐냐 전 세계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니들을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수교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당신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발 좀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특사가 가서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지금. 예. 러시아 대사 뭐 초치를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푸틴도 그 북한군에 대해서 한국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 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살상무기 얘기하고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식의 접근까지 여당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내 정치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 위협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태도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진짜 큰일이죠. 그건 큰일 납니다. 여태까지 뭐 우리가 이런저런 그 행태를 보면서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을 했지만 그건 정말 막 가는 거죠. 예. 근데 두려워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국내 정치 문제, 특히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게 사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러나.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모습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료 대란이 됐던 뭐 뭐든지 다 그렇지. 지금 여사 문제가 됐던 이런데 정말 앞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의 전례를 따르면 저거면 되겠네 하는 순간에 근데 거기하고 또 한반도는 또 다르잖아요. 거기는 늘상 붙었다 떨어졌다 했던 데고 여기는 지금 전쟁을 중단한 지가 70년이 넘은 상태고 만에 하나 뭐가 잘못돼서 붙으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곳이 한반도인데 네. 이거 혹시 위험한 도박이라도 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전시킬 개연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대통령 안보실장이잖아요. 지금 진짜 맞장구 쳐준 사람이 딴 사람이면 몰라.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교 의원은 그 제대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나이 드신 군 장성이 그냥 본인 군인 출신인 거 티내면서 훈수 한번 두려고 저런 문자를 보냈나 보다 하는데 이게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직전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그렇죠.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참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육사 31기고 네. 신원식 실장이 37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같은 선배예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둘 다 쓰리스타 출신이에요.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네. 자기 한이 많아. 자기 공과 네. 어떤 그 업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건 김용현 장관도 사성 장군에 따라야지만은 사실은 사성 장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김용현도. 네네네. 그렇죠. 꼭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니까. 전부 다 쓰리스타 출신인데. 아니 그나저나 진짜 이렇게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발적으로 또 아니, 한판 그러니까 붙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일본 군국주의 분석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군인은 전략에는 탁월해요. 네. 승리하고 이기는 전략을 짜는 데는 탁월한데 정략에는 약해. 외교는 정략의 영역이고 네. 군사는 전략의 영역이거든요. 이걸 합쳐서 정전략이라 그래. 네. 그런데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 전에 균형이 파괴된 게 정략에 실패하고 전략을 앞세웠다는 데서 그 미친 듯이 전쟁에 질주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유럽 전쟁의 판도를 우리가 바꾸진 못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주변국을 활용하는 정략의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일종의 지략의 전쟁이 시작돼야 될 때예요. 이걸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는 걸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한중 대화 복원할 기회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한중 대화를 복원하고 그래서 러시아 견제를 하면서 러시아 설득할 수 있는 그 마크 대화 라인들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 실력입니다. 중견 국가가 자기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정략과 외교로서 할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살상무기 지원으로 2단계 앞서간 얘기를 먼저 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모든 어떤 안보 비용에 증대되는 거를 감수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렇다고 주변 관계가 나빠지고 협조를 못 하다. 지금 미국도 협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